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상향으로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목받는 간병인 지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비 간병비 이중고로 실버 파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병석에 있는 장인 간병비로 하루에 약 7만원씩, 한 달에는 2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나 의료비 이외의 지출도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마 이 기사글처럼 많은 분들이 간병인 비용에 대한 고통과 의료비에 대한 고통으로 정말 이 실버 파산, 간병 파산이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간병 비용이 높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간병비의 물가 증가 추이는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6.9%나 상향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이 1.5%입니다. 이것보다도 4배 이상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소비자 평균 물가 지수보다 더욱더 높게 상향되었을까요? 바로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었던 시급이 2018년에 1,000원가량이 오르면서 16.3%나 인상이 되었고요. 2019년에는 10.9%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꾸준히 최저임금이 상향된다고 하면은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실제 간병인을 지원하는 회사의 비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행간병인협회에 나온 자료입니다. 일당으로는 8에서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한 달에 240에서 360만원의 간병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증 상태인다고 하면은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간병인 비용과 의료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커다란 부담이 되겠죠. 결국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분들이 간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했을 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실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간병 파산이 이루어지면은 온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은 꼭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지원 담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상해로 나뉘어서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병인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1일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간병인 지원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입원 일당으로 가입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간병인 지원의 보장의 한도를 살펴보면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4시간을 하루로 보지만 24시간 미만도 하루로 본다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청하셔야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 지원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최초 입원을 하고요. 2019년 5월 5일 날 오후 3시에 최종 퇴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결국 총 5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간병인 지원을 5월 2일 오후 11시부터 5월 4일 오전 6시까지 31시간 지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1시간은 24시간과 7시간을 더한 값이죠. 결국 24시간 7시간에서 총 이틀 동안 간병인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일은 간병인 지원을 받지 않았죠. 이 3일은 결국 입원 일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메르스 사태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개인이 직접 고용한 간병인 사용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M화재보험사와 D손해보험사의 상품 공시실에서 간병인 지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는 12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죠. 결국 이번 일당보다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가 더욱더 높고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간병인을 지원받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회사 지원에서 쓰는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간병인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간병인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인적인 간병인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M화재보험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선택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화재보험사, D손해보험사에서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해주지 못했을 경우 내가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24시간 미만도 결국 하루로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D손해보험사의 경우는 8시간 미만의 경우 이번 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보상의 한도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사용에 대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따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방병원, 한의원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매년 부담스러운 간병인 비용, 결국 이 부담스러운 간병인 사용 비용을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대비하셔야 되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간병인 비용 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보장, 큰 보장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